만약에 당신이 이타샤를 싫어한다면 이 영상을 안 보는 것을 권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길고양이를 싫어한다면 이 영상을 안 보는 것을 권합니다. 이번 영상은 길고양이에 관한 영상입니다. 아파트 주택가 막론하고 길에서 흔히 보는 동물 길고양이는 쥐나 큰 바퀴벌레 등 유해한 동물을 퇴치하는 이로운 동물이기도 하지만 쓰레기 봉지를 뜯어서 내용물을 꺼내 먹거나 공포감을 주는 울음소리 등으로 인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도 하죠. 최근에는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급식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지정한 급식소가 아닌 일본 캣맘 캣파파들이 만든 급식소 일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골목과에 허가 없이 급식소를 만들어 다른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급식소도 아니고 주차장 근처에 불법 고양이 급식소를 만들거나 자동차 아래에다가 밥을 주는 경우도 적지 않죠.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를 부동산 다음으로 제2의 재산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새 차는 깨끗하고 번쩍거리는 외관을 보면서 아끼는 분들이 많죠. 뭐 몇 년 지나면 무덤덤해지지만요. 그런데 가뜩이나 길고양이가 많은데 주차장에 급식소까지 만들면 고양이들이 급식소 중심으로 많이 몰려오겠죠. 문제는 고양이들이 길바닥뿐만 아니라 자동차 위에도 올라가면서 걸어다니는데, 이 과정에서 고양이 발톱 때문에 차체 그리고 유리에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배드림에서 본 사용인데요. 길고양이 때문에 애지중지 아끼던 차가 파손되어 차주분이 하소연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자문 좀 구하고자 작성하게 됐습니다. 길고양이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청에 전화해도 따로 방법이 없다고 하여 전문가분이 계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글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문제는 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하여 떠나지 않고 머물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생겼다고 생각되어서요. 앞전에 다른 세대 여러 입주하신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한 채 계속 밥을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닌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급식을 중단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문제가 있긴 하네요. 사례 잘 보셨나요? 사실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급식을 중단시키는 방법이 거의 전무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설령 급식소를 없앤다고 해도 캣맘 캣파파들이 다른 방법으로 고양이 사료를 준다고 하네요. 차 아래서 준다든지 근데 그걸 자기 차가 아닌 남의 차 밑에서 하는지 이건 좀 밋배죠. 자기 차라면 모를까 말이죠. 제가 사는 동네에서도 길고양이 급식소가 있어서 고양이들이 주차장에서 밥 먹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보긴 합니다. 이 경우는 고양이 발톱으로 인해 스크래치 난 게 아니고 고양이가 천장 구조물에 매달리면서 그 구조물이 차 위로 떨어져 차가 파손된 사례입니다. 이건 누구의 책임일까요? 법적으로 보면 천장 구조물에 매달린 고양이가 책임이겠죠. 하지만 고양이에게 법적 소송을 걸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럼 이 고양이에게 밥 준 캣맘일까요? 하지만 관공서 허가를 받지 않는 무허가 급식소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저 고양이들에게 밥 준 캣맘이나 캣파파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건 쉽지 않아 보이네요. 저렇게 파손된 사례는 사실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다만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양이가 주차된 차 위로 올라가면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고양이가 자동차 위를 걸어다니면서 생긴 미세한 스크래치 때문에 운전자들은 길고양이들에게 좋지 않은 시선을 줍니다. 특히 새차 산지 얼마 안 됐거나 세차하고 광택 및 코팅을 자주 하는 오너들은 더더욱 말이죠. 그렇다고 애지중지에 아낀 자동차에 흠집을 낸 고양이들 미워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고양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고양이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좀 부끄러운 방법이긴 하지만 고양이의 발톱으로 인한 스크래치를 어느 정도 예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제 차 보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타샤 랩핑입니다. 왜 이타샤 랩핑이라면 이타샤 랩핑지는 일반적인 원톤 랩핑지보다 두꺼운 편입니다. 보통 이타샤에 들어가는 시트지는 플로터 인쇄형 시트지에 자외선으로 인한 변색을 막는 자외선 차단지를 겹치는데요. 즉 두 겹이죠. 이 재질이 생각보다 튼튼하고 두껍습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차 위로 걸어다니는 정도는 시트지가 막아줍니다. 물론 시트지에 흠집은 나지요.
다만 원톤 랩핑지는 제가 추천 안 하는 게, 원톤 랩핑지의 경우 이타샤에 사용되는 시트지 플러스 자외선 차단지보다 비싼 편입니다. 물론 저렴한 것도 있는데, 저렴한 거는 시공이 힘들고 나중에 차체에서 다시 뜰 때 문제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톤 랩핑지는 일겹이고 필름 두께가 얇아 고양이의 발톱 긁힘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통 길고양이들이 아파트 단지 주차장보다는 원룸이나 단독주택가에 많이 출몰 하죠. 차를 아끼는 분이라면 아파트 단지로 이사가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이타샤를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뭐 꼭 캐릭터 배치한 이타샤가 아닌 자연 풍경, 그림을 인쇄하거나 자영업을 하신다면 영업장 이름을 새기는 등 디자인의 경우 뭐 오너분의 취향에 맞춰서 하면 되고요. 그러면 뭐 광고 랩핑 차량이라 볼 수 있죠. 동네를 활보하는 길고양이로 인해 내 차가 스크래치로 손상되면 속상하겠죠. 그렇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고양이를 미워하고 해를 가할 수도 없고요. 길고양이에게 해를 가하지 않고 쫓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향이 강한 향수를 차 주위에 뿌리는 방법도 있고, 계피가루나 뭐 그런 것도 뿌리는 방법도 있죠. 아니면은 시중에서 파는 길고양이 퇴치제를 놓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위 방법은 일시적일 뿐이죠. 냄새가 사라지면 그뿐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이타샤전 랩핑으로 자동차 외관을 감싸면 고양이 발톱으로 인한 차체 스크래치나 긁힘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본 겁니다. 예,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